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컵라면이 뭘까요? 네, 바로 육개장 사발면이랍니다. 저도 물론 환장하죠. 이거 말고도 자매품 김치 사발면부터 매콤한 게 땡기면 신라면 큰사발, 덜어먹기 편한 왕뚜껑에 국물이 끝내준다는 생생우동, 그리고 때론 구수하게 미역국라면, 동네 근처에 GS가 있다면 두터운 매니아들의 신임을 받는 오모리 김치찌개, 국물 없이 담백하게 먹고 싶을 땐 콕콕콕 스파게티까지 마트에 가면 한두 개는 꼭 챙겨두게 됩니다. 오늘은 일반 라면 시장과는 조금 다른 이 컵라면 이야기입니다. 출발하시죠. 라면도 그렇지만 컵라면도 역시 개발은 일본에서 먼저 하게 됩니다. 일본의 니신 식품이라는 곳에서 일반 라면은 1958년에 출시했고 컵라면은 1971년에 출시했습니다. 때는 잠깐 거슬러 올라가 1966년 경쟁사들에 밀려 경영난에 허덕이던 니신의 안도 회장은 라면을 팔아보려 미국에 찾아왔지만 문화 차이 앞에 절망했습니다. 미국 가정에선 우리한텐 흔한 둥글고 파인 그릇이 없었답니다. 죄다 납작한 접시만 써서 국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처참한 광경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니신의 안도 회장은 어느 날 외국인 바이어를 만난 자리에서 바이어가 종이컵에 인스턴트 라면을 부신 다음에 뜨거운 물을 넣고 잠깐 기다렸다가 이걸 먹고 컵은 휙 버리는 걸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저렇게 바로 먹고 버리는 종이컵이 접목돼야겠다 라고 컵라면의 핵심을 깨달은 거였죠. 하지만 컵라면의 인기는 형편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일본에서 아사마 산장 사건이라는 인질 테러 사건이 벌어졌었는데요. 하루 종일 라이브로 이게 실시간 중계되면서 엄청난 시청률을 올렸는데, 이때 장시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경찰들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고, 당시엔 또 추운 겨울이었다고 하죠. 엉뚱하게도 너무 맛있어 보이게 먹는 이 경찰들 덕에 컵라면의 인기와 인지도는 급상승했다고 하고요. 이후에도 전국에 편의점이 많이 보급되면서 컵라면 역시 인기를 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로 건너와 보죠. 국내에는 라면도 그렇지만 컵라면도 1972년 삼양식품이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용기 만드는데 단가가 많이 들어 일반 라면보다 4배나 비싼 고급 음식이었으니 못 먹고 못 살던 그 시절에 대중화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삼양이 힘겹게 컵라면 시장을 홀로 유지하고 있을 때 원수 같은 옆집에서 일을 냅니다. 1981년 옆집 농심에서 농심사발면을 출시합니다. 양도 삼양 컵라면보다 20g 정도 더 많았다고 하죠. 이건 제법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덕분에 자극받은 삼양도 컵라면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하지만 1981년 당시 일반 라면이 100원일 때 컵라면은 300원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1년 뒤 근본 중의 근본이죠. 드디어 육개장 사발면이 발매돼서 아직 미약하지만 제법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아직 비싼 음식이었지만 우리나라도 마침 경제가 엄청나게 급성장하던 시기였고,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경기장에서 빠르게 한 끼 먹고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규모가 커졌고, 일본과 마찬가지 전국의 편의점이 보급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현재 라면 시장을 석권하는 게 농심이듯 사발면 시장도 범접하기 힘든 아우라를 발휘하는 게 바로 이 농심입니다. 1981년 처음 발매한 농심사발면에서 가능성을 보고 한국인 입맛에 맞게 얼큰한 맛을 업그레이드 시켜 1년 뒤 육개장 사발면을 출시해 시장에 제대로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도 롱런하고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최고의 보급 식품이었고요. 쌀국수 2개는 줘야 비로소 이 육개장 하나하고 바꿔 먹곤 했죠. 유격이랑 혹한기, 그리고 행군에서 이 육개장은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 TMI를 추가하자면 다들 아시겠지만 10년 뒤에 나온 육개장 큰사발, 이 친구는 이름은 같은 육개장인데 작은 사발면과 엄연히 맛이 다릅니다. 면 굵기도 작은 사발이 더 얇고요, 스프 맛도 조금 다르다고 하고요. 대부분이 큰 컵보다 작은 컵을 더 좋아들 하시는데 그 비결은 요 작은 컵에 있다죠. 컵이 작아서 보온 효과가 뛰어나기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더 깊고 진한 맛을 끌어낼 수가 있답니다.
이건 지금까지도 가장 최고 왕자를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육개장 작은 컵이 인기가 있었고 1986년 두 번째 히트작 김치사발면이 나옵니다. 이 친구도 근본이죠. 그리고 연이어 새우탕면, 우육탕면 같은 큰 컵을 내놓으며 체급과 규모를 늘리더니 1998년 정상에 우뚝 섭니다. 바로 봉지라면계의 황태자 신라면이 컵라면으로 출시된 것이었죠. 국내 컵라면 시장에선 아직도 1, 2위를 다투는 게 요 신라면 큰 사발과 육개장 작은 컵 되시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사발면들을 봉지로 바꿔 나온 친구들은 전 도저히 못 먹겠더군요. 그냥 컵라면 직군 애들은 컵라면으로 먹어야 제맛인 듯 싶습니다. 봉지라면 시장이 농심과 삼양, 오뚜기의 3파전이라면 이 컵라면 시장엔 농심의 대항마는 따로 있습니다. 봉지라면계에선 쩌리로 취급받지만 컵라면계엔 큰손 바로 팔도입니다. 이 팔도는 참으로 독특한 행보를 걷고 있는데요. 용기의 마법사라 불릴만 합니다. 애초에 시작도 1986년 우리가 잘 아는 도시락을 출시했죠. 모두가 동그란 용기로 라면을 만들 때 특이하게 사각형 용기로 컵라면을 만들었죠. 저도 학창시절 매점에서 이거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보는 1990년 왕뚜껑을 출시하면서 정점을 찍습니다. 아예 뚜껑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뜨거운 면 덜어먹기에 안성맞춤이었죠. 매니아들은 아시겠지만 도시락이나 왕뚜껑이나 건더기 스프가 좀 달라요. 콩고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름이 왕뚜껑이라 더 많이 들었을 것 같지만 정작 용량은 다른 큰 컵들과 같은 110g입니다. 왕뚜껑을 출시하고 또 마케팅에서 팔도가 해냈습니다. 광고에서 배우 박남현 씨가 출연해 당시 남들 안 하는 박력 넘치는 CF를 찍어서 대박이 납니다. 명대사 맛있어서 왕입니다요가 여기서 나오죠. 이후에도 재미를 봐서 팔도의 광고팀은 제대로 약을 빨고 좋은 의미로 미쳐 날뜁니다. 각종 패러디에 배우 최민수도 유머 코드에 활용하고 인기가 절정일 때 실수 하나를 저지릅니다. 바로 왕뚜껑의 아이덴티티라 할 수 있는 이 뚜껑을 없애고 일반 코팅 필름을 붙여서 팔았는데요. 소비자들의 항의가 그야말로 빗발쳤죠. 매출도 폭락합니다. 팔도는 깜짝 놀라서 금세 다시 플라스틱 뚜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광고에서도 역시 왕뚜껑다운 감성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다시 돌아서게 만듭니다. 단언컨대 뚜껑은 가장 완벽한 물체입니다. 라는 사제성 카피라이트까지 대히트를 하며 광고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굳힙니다. 하지만 전체 판매량만 보면 3위를 유지하던 팔도에 대단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바로 타국 러시아에서였죠. 부산항과 블라디보스톡을 오가던 선원과 보따리상들로 인해 도시락 사발면이 러시아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요. 이를 지켜보고 팔도가 91년에 러시아에 정식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곧이어 위기가 찾아왔었죠. 1998년 경제 위기에 러시아 정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해외 채무를 일절 지불하지 않겠다고 일명 배째세요를 시전했는데요. 당연히 많은 해외 기업들이 우르르 러시아에서 철수를 했는데 팔도는 러시아에 남았습니다. 97년에 러시아에 직접 공장까지 만들어 자체 생산을 하기도 해 벌려놓은 시장도 있었고 끝까지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나니 러시아 사람들에게 팔도는 의리를 지킨 기업이라고 인식시켜줬고 그야말로 국민기업 국민라면으로 도시락은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러시아에 아무데나 가서 컵라면 주세요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이 도시락을 건네준다고 하니까요. 러시아의 특허청은 아디다스, 샤넬 같은 글로벌적 인지도를 갖춘 기업에만 부여하는 저명상표권을 2021년 4월 8일 이 도시락에도 부여했습니다. 한국 기업 최초라고 하죠. 이름도 러시아식 발음도 아니고 그냥 우리말 도시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이 도시락의 판매량은 약 3억 개를 넘어섰다고 하고요. 누적 판매량은 50억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돌아가신 푸틴의 정적 나발리가 교도소에서 이 도시락 좀 여유롭게 먹을 시간을 달라고 정식 항의하기까지 했다고 하죠. 추운 나라의 매콤한 맛까지 그야말로 러시아 사람들을 취향 저격했는데 광활한 영토를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러시아 사람들에겐 정말 이만한 간편식이 따로 없는 거죠. 거기에 젓가락질이 힘든 러시아인들을 위해 포크를 넣어준다던가 기름진 걸 좋아하는 그들을 위해 마요네즈 맛까지 추가하면서 현지화까지 성공해 그 인기는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전 세계 널리 인기 있어진 삼양의 불닭볶음면까지 참전한 상태니 앞으로도 이 컵라면 시장의 글로벌 전쟁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겠네요.